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능을 봤을 때 그때가 조금 어려웠던 수능이에요. 내용이 그때. 근데 제가 거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딱 보면 항상 좀 이제 뭐 자랑인데요. 뭐 항상 저는 뭐 1등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시험 시간이 끝나면 저한테 이제 우르르 몰려와요. 제가 쓴 게 답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몰려와서 답을 맞춰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1번을 했고 나머지 학생들이 만약에 다 4번을 했어, 내 친구들이. 그럼 10명이 뭐 20명이 4번을 해도 내가 1번이라 그러면 1번인가 보다. 이렇게 학생들이 했던.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언어가 점수가 좀 안 나왔거든요. 다른 거는 거의 이제 만점 가까이 나오는데 점수가 그때 이제 언어가 좀 안 돼가지고 언어가 뭐 90점 물론 넘었는데 언어가 이제 제 점수가 그때는 이제 120점이었거든요. 점수가 수능 때. 120점 만점에 이제 뭐 항상 뭐 한 112점, 114점 뭐 이 정도 나오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그 전국에 있는 그 언어 영역 문제는 제가 다 풀었어요. 다. 이만큼 쌓아서 진짜 다 풀었어요. 점수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언어도 똑같이 글을 강약을 조절해가면서 읽었어야 하는 건데 결국엔 문학 점수는 오르죠. 왜? 모든 책을 다 봤으니까 내가. 외우면 되잖아요. 문학. 뭐 시는 뭐 이 시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고 뭐 똑같은 문제들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비문학은 랜덤이잖아요. 우리 독해, 우리 영어도 어때요? 랜덤이잖아요. 그죠?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죠. 물론 이제 경찰에 관한 지문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이때 적지 않은 충격을 받고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견제하는 그런 어떤 제 라이벌이 있었어요. 제 라이벌이. 굉장히 비웃는 표정이네요, 여러분. 라이벌이 있었는데 그 라이벌이 이제 그때 이제 조금 좀 이상한 애예요, 얘가. 그러니까 조금. 응? 얘가 지금 얼굴도 하얘가지고, 빼싹 말라가지고, 남학생인데 약간 좀 마빈 박사 닮은 그런 어떤 학생이거든요. 약간 사회적인 적응력이 좀 딸려요, 얘는. 늘 혼자 이렇게 이러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왜? 학교에서. 그러고 다니는 애예요. 항상 책을 이렇게 싸고 이렇게 다니는 애. 얘가 그런 애였는데 아무도 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얘도 저랑 같은 처지였거든요. 이제 수학 굉장히 잘해요. 수학 천재라서 이제 학교에 들어온 애인데 얘가 이제 나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답답해서 공부를 이제 너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점수를 올렸냐. 얘가 공부하는 건 나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얘는 제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난 못 봤어요. 얘는 잠만 자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언어 점수가 금방 뛰더라고요. 금방. 그래서 이제 학교를 잘 갔어요. 얘는 대학을.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얘한테 점수가 이제 팍 뛰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그럼 너는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가 선생도 아니고 내 선생도 아니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너는 영어 지문을 어떻게 읽냐? 뭐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어 지문? 아니 내가 이게 뭐 이거 중요하니까 읽고 나머지 이렇게 빨리 건너뛰고 이것도 중요하니까 읽고 이렇게 했지. 언어도 그렇게 읽어봐 이러는 거야 갑자기. 걔가. 정말로. 전 모르고 계속 똑같이 이렇게 읽었거든요. 모든 진짜 그 교과서와 그 문제집을 다 풀어도 점수는 변함이 없었어요. 제가 이거 겪어봤으니까 여러분이 시중에 있는 공무원 문제 다 풀고서 여러분 깨닫지 마시고 지금 깨달으시면 돼요. 지금 정말로 지문이 있으면 거기서 읽어야 되는 것과 읽지 말아야 되는 거를 구별할 줄 알면 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2달 동안 여러분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여러분 1, 2, 3교시 동안에는 제가 독해를 뭐 해석하고 답을 고르고 어휘를 정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지문 안에서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지 그것을 구별해주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와서 수업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처럼.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바로 탑다운이에요. 이게 탑다운. 이게 탑다운.
대충 완전 빨리 읽고 답을 찍는 형태. 이런 유형은 절대로 밑에 보시면은 지문을 너무 빠르게 대충 읽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한 지문에 대한 세부사항 문제가 나왔을 때 정답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얘기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밑에 두 번째 유형이 바로 bottom-up이라는 거지. 독해 전문 용어입니다. 사실은. 자, bottom-up이라고 하는 게 뭐냐. 꼼꼼하게 모두 읽어서 내려가지 못하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요.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굵은색 표시로 제한된 시간 내에 지문을 읽고 풀어야 하는 독해 시험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세세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것만 보기 때문에 전체 지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는 결론적으로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해요. 이 탑다운 방식과 이 바텀업 방식을 섞어주면 돼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바텀업 해야겠죠. 천천히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 내가 알고 있는 단어, 내가 알고 있는 구문 능력 다 끄집어내서 지문을 천천히 구체적으로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서 읽어야 돼요. 바텀업 해야 돼요. 중요한 건.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건 빠르게 탑다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두 가지를 섞어주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한 답을 고르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 그럼 독해 시험을 치르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까? 뭐라고 나와요, 옆에? 그 답은 지문 중 어디가 중요한 부분으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단어, 모든 구문 실력을 동원해서 목숨을 걸고 탑다운해야 하는지, 어디를 빠르게 읽어야 되는 탑다운하는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2달 동안에 배우게 될 내용이 이제 뭐예요? 아, 전체 지문이 이렇게 긴데 거기에서 내가 탑다운해야 되는 부분은 어딜까라는 걸 알아볼 수 있는 구별 능력에 대해서 17가지를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밑에 네 번째 문단이지요. 경찰 시험에 출제되는 독해 지문의 특징을 분석해서 그 분석한다는 건 뭐죠? 원래는 이제 뭐 저기 토플이나 뭐 저기 뭐 SAT나 뭐 GR이다 뭐 편입영어다 뭐 이런 경우에서는 여러분 사실 제가 만든 그런 어떤 연구한 독해 전략 방법은 50가지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25가지만 있어도 되겠다라고 해서 딱 자른 겁니다. 50개까지 배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징을 분석해서 25가지를 만들었으니까 시험에 등장하는 부분, 탑다운과 바텀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별을 해보자. 그러면서 밑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독해 유형별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점과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주의사항 또한 배우게 될 것이다.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7가지 하고 그리고 8가지 추가되는 분들은 우리가 화요일마다 있는 저녁에 하는 그 독해 특강 시간에 여러분 따로 좀 다루도록 하겠고요. 자, OT 부분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짧게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만 여러분 쉬었다가요. 우리가 교재로 본격적으로 한번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잠시 쉬시죠.